안녕하세요. 옴부즈맨 활동가 실무 교육을 맡게 된 옴부즈맨 센터 담당자 조유진입니다. 기초교육 1회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무 교육에서는 옴부즈맨 사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작년도 옴부즈맨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단하게 소개드린 후에 올해 옴부즈맨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활동 방법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옴부즈맨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라는 뜻입니다. 행정기관에 부당한 행위로 제기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옴부즈맨 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언론 및 미디어에 등장하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응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합니다. 먼저 옴부즈맨 센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시민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혐오나 불신,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고 정신장애인들이 위험한 사람들 혹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고정관념을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핵심은 곧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두려움은 정신장애인들은 더 충동적이거나 비장애인에 대비해서 범죄 위험성이 더 높고 실제 범죄 발생률도 더 높을 것이라는 등의 고정관념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 모니터링이 가지는 단기간 일회성이라는 한계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인드포스트를 비롯한 당사자 또는 가족단체에서 언론 모니터링 사업을 수차례 진행해왔던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등의 여러 한계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없었고 일회성 보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0년 마인드포스는 서울시 정신질환자 권익보호 사업을 통해 언론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인터넷 신문위원회 진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진정, 언론사 항의메일 발송 등의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2022년 역시 보건복지부 당사자 가족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옴부즈맨 센터를 운영했습니다. 마인드포스트 옴부즈맨 센터는 단발성 모니터링이 아닌 지속적인 언론 모니터링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옴부즈맨 센터 사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구제 및 시정 요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미디어의 왜곡 보도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문제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항해서 정정 요구나 법적인 대응이 가능한 창구가 부재하다는 사실 역시 그 당사자들의 권익을 더욱 침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정신장애인들은 정신장애인과 관련된 정보 습득 창구를 왜곡된 언론 매체로 제한받게 되고 결국 반인권적인 사회 여론의 형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2021년 국회의원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 기자회견이나 영화 F20 KBS 방영 철회 집회 등으로 이루었던 성과는 법적 구제 및 시정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조직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은 TV나 신문, 방송 등 대중매체를 통해 주로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대중매체는 정신질환과 관련하여 사건, 사고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은 폭력적이라는 편견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인과 마주할 때 두려움과 공포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만들고 차별적인 행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방송 매체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및 대응 체계를 조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옴부즈맨 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센터는 정신장애 당사자가 주도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조장하는 국내 언론 및 방송을 상시로 조사 모니터링하고 시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신장애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불합리하게 차별받는 정신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옴부즈맨 센터에서는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역량을 교육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언론을 조사 및 모니터링하고 왜곡 보도에 대하여 구제 및 대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작년도에 진행했던 옴부즈맨 활동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3개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했는데요. 각각 신문사, 종편방송, 공중파 방송 3개 팀으로 나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첫 번째인 A팀은 신문사를 모니터링 했는데요. 총 12회기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했고, 기자 및 제작진에게 항의 메일을 발송하고, 언론사 심의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모니터링 후 응답이 없는 경우가 7건 있었으나 내용 및 제목이 수정된 기사들이 4건 있었고 기고문도 1건이 삭제되는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B팀의 경우에는 종편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했는데요. 총 13회기 활동을 진행했고 항의 메일 발송 10건, 항의문 게재 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각각 2건과 1건, 기자회견 1건 등의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응답 없음이 6건 있었으나 내용 및 제목 수정이 된 건이 3건 있었고 기사가 2건이 삭제됐으며 답신이 있었던 것도 2건이 있었습니다. C팀의 경우에는 공중파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B팀과 활동 내역은 비슷하나 모니터링 후 응답 없는 건수가 11건이 있었고 내용 및 제목 수정이 1건, 기자회견 1건을 달성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영화사 1건을 제외하고 총 36건의 방송 및 언론사 모니터링이 진행됐습니다. 그중 10곳을 제외한 나머지 9개의 언론 및 방송사는 2번 이상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많은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 단어로 사용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포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과 범죄를 연관지은 보도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에 관한 보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년도 옴부즈맨 활동에서는 총 시정구제 활동이 37건 진행됐고 그중 11건의 기사가 수정 또는 삭제될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링 기사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 심의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3건,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항의한 것은 5건, 단체 항의활동인 기자회견은 5건 진행했습니다. 작년도 옴부즈맨 활동 결과 우리는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 경우와 언론사 내 심의기관을 이용하여 민원 제기를 하였을 때 그리고 기사의 업로드 진행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기사 수정 및 삭제가 용이하고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잠깐 작년도 옴부즈맨 활동에서 실제로 쓰여진 항의 메일이나 민원 제기 문들인데요. 활동가 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첨부했으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동아일보의 14개월 아기 묻지마 폭행, 조현병 심해져라는 헤드라인으로 나온 기사에 대한 항의 메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지도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시정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요청하는 것인지 같이 마지막에 기재해주면 더 의견 전달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추후 항의 메일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던 예시입니다. 여기에서도 앞서 항의 메일에서 보셨듯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정신질환 보도 가이드라인 같은 규정된 근거들을 들어서 그 방송이 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같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정신질환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하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같이 담아준다면 보다 설득력이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 정신질환 당사자가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그런 지점들이 보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요소가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시청자 게시판 민원 제기 예시입니다. 방송에서 어떠한 부분이 좋은 내용이고 어떠한 부분이 아쉬운지 같이 짚어주면 더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또한 같이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있을 옴부즈맨 활동 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앞서 사업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옴부즈맨 활동은 A팀과 B팀 각각 두 팀으로 나뉘어져서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A팀은 언론사 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A팀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와 같은 기성 언론 기사들을 읽으시고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같이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B팀은 방송, 그리고 미디어 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지상파나 종편 방송 혹은 여타 미디어 매체에서 방영되는 내용들을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활동 방법에 대한 간단한 순서인데요. 우선 대략적인 계획은 월 2에서 3회 격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모니터링 활동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개인별 모니터링 활동을 스스로 진행한 후에 활동일지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이 관련 서식은 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옴부즈맨 란에 들어가시면 자료실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 자료실 게시판에서 양식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도 제가 써놓았지만 제출 시에 이와 같이 제목을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일지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활동일지에는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후에 해당 언론 미디어에 대해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시정되어야 하는 이유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별 활동일지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내용란이 있고 개인 의견란이 있고 시정 및 구제 방안란이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모니터링 내용란에는 자신이 모니터링한 기사나 프로그램의 제목과 보도, 방송 일시 등을 작성하고 URL과 함께 짧은 요약 내용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회색 글씨로 제가 예시문을 작성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의견란에는 자신이 선정한 기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개인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 개를 모니터링 했다면 이 모니터링 내용란에서 작성해 주셨던 순서와 같이 개인 의견란에서 순서를 매겨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 및 구제 방안란에는 모니터링 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시정 및 구제 방안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시정 과정이나 자문 및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개인별 활동일지를 바탕으로 팀 회의가 진행되게 됩니다. 팀 회의 시간에는 각자 모니터링한 내용을 공유하고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서 시정 대응 활동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활동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팀 회의는 팀원들과 협의하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때 팀 회의 일정은 팀원들과 조율하셔서 어느 요일에 볼지, 어느 시간에 볼지 같이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팀의 팀장 혹은 서기는 팀 회의를 진행한 이후에 회의록이랑 자문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팀 회의록의 경우에는 팀 회의를 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식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 옴부즈맨 란에 자료실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제목은 이제 아래와 같이 통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팀 회의록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팀 회의는 개인별 모니터링 이후 진행하시면 되고, 시정 대응 조치를 진행할 기사나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총평란을 보시면 팀 내에서 모인 종합적인 의견과 평가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기타 자문이 필요한 내용들이 더 있다면 함께 작성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 개인별 의견란에는 회의에서 정한 주제에 대한 팀원 개개인의 의견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을 쓰고 개인의 의견을 여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정 및 구제 방안란에는 아래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참고하셔서 모니터링 후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정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이나 자문 요청 사항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진 칸이 있는데요. 이 사진 칸에는 활동가 모두의 얼굴이 보이는 회의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줌으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회의 장면을 캡처해서 여기에 하나, 2장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모니터링 활동란은 삭제하셔도 무방한 란인데요. 지정한 기사나 방송 프로그램 외에 모니터링 했던 기사 혹은 방송 프로그램 중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첨란 역시 이제 필요시에 작성하시면 되는데, 항의문 혹은 항의 메일 같은 시정 구제 조치를 진행하기 전 1차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서 초고를 작성해서 첨부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자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의문이나 문서 작성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가닥이 잡히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가 앞서 PPT에 첨부했던 자료나 작년도 활동집을 제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 요청서를 마지막으로 작성해 주시면 모니터링 활동은 마무리가 되는데요. 자문 요청서는 팀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분석과 시정 대응 활동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이렇게 작성한 자문 요청서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담당자 피드백 이후에 자문위원에게 요청서를 전송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자문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문 요청서는 각 팀의 팀장이 대표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한 자문 요청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담당자의 피드백을 거쳐서 자문위원에게 전송이 되고, 추후 자문 보고서를 받아서 이를 토대로 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모니터링 내용란에는 자문 요청에 필요한 모니터링 활동 내용을 요약해서 서술합니다. 자문 요청 사항란에는 시정 및 구제 방법에 대한 내용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자문 요청 사항에는 자문 요청서를 쓰는 목적과 요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팀 회의를 진행한 후에 팀장이 자문 요청서를 작성하고 자문 옴부즈맨에게 이를 보내게 되면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분석과 시정 대응 활동에 대한 자문이 담긴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자문 보고서를 토대로 그 다음 주에 원례 회의를 진행해서 시정 대응 활동을 계획하면 됩니다. 이때 모니터링 자문 요청은 2회기가 끝난 후에 요청드리기 때문에 월 1에서 2회 팀 회의 진행 후 자문 요청서를 작성하고 공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자문을 받는 건 역시 이제 자문 확인서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월에 1, 2회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있을 원례 회의 및 교육에 대해서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례 회의 및 교육은 월 1회 매월 지정주 수요일에 진행되게 됩니다. 자문 요청서 및 자문 확인서를 공유하고 옴부즈맨 활동을 결정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원래 교육 및 회의는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참석 가능한 인원만 현장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할 분들을 위해서는 추후 녹화본이나 온라인 줌을 통해서 업로드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교육이든 교육을 이수하신 후에는 교육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일지에 작성하실 내용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주제, 내용, 소감입니다. 주제란에는 자신이 수강한 해당 수업의 주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업인 1주차에 옴부즈맨 활동가 실무교육을 수강했다면 주제란에는 옴부즈맨 활동가 실무교육이라고 여기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란에는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수업에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복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니까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수업이 목차에 따라서 진행됐다면 해당 목차에 따라서 천천히 기록하시면 더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감란에는 수업을 수강한 후에 내가 어떠한 바를 느꼈는지 그에 대한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작성하셔도 되고 한두 줄 정도라도 내가 이 수업을 들으면서 어떠한 바를 느꼈다를 확인하기 위함이니까 편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옴부즈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정 및 대응 활동의 활동 방식들입니다. 활동 방식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기자 혹은 제작진에게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항의문을 게시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사 내 심의기관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심의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3가지의 경우에는 진행 후에 캡처 화면을 담당자에게 발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심의기관의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고 국가기관에 직접 항의하고 단체 항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이 2가지의 경우에는 필요시 옴부즈만 센터 기관 차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언제든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시정 과정 및 구제 활동은 필요시 옴부즈맨 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 과정이나 공문, 자문, 연대단체 모집 등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올해 있을 옴부즈맨 활동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캘린더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팀별 모니터링 활동 주간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자문위원 피드백 주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16일인 오늘을 기점으로 기초교육 1회기가 시작됩니다. 이 기초교육을 수강하신 후에는 19일인 금요일까지 교육일지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팀 활동이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 팀 활동을 진행하시고 활동일지와 회의록, 자문 요청서를 22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는 기초교육과 기본적인 옴부즈맨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와 6월 첫째 주에 옴부즈맨 활동을 2회기를 진행하시고 활동일지와 회의록, 자문 요청서는 토요일까지 홈페이지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회기의 활동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인 6월 둘째 주에는 1차 자문 요청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6월 7일에는 원래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6월 14일에는 원래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전주에 받았던 자문 요청서를 토대로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6월부터는 활동일지와 회의록, 자문 요청서 제출일이 토요일이니까 이 점 참고해서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월에는 첫째 주 수요일에 원래 교육 2회기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는 첫째 주 수요일에 원래 교육 3회기를 진행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원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8월에는 언론 및 미디어 토론회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토론회에도 활동가 분들이 참석 가능하다면 같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9월에는 격주가 아닌 연속 3주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9월 첫째 주 수요일에는 원래 교육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원래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10월 역시 9월과 같이 활동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째 주 수요일에 원래 교육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원래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활동인 11월입니다. 11월의 첫째 주 수요일에는 원래 교육을 진행하고 자문 요청을 드린 후 자문을 받은 다음 셋째 주에 원래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쯤에 결과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역시도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그동안 있었던 옴부즈맨 활동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도 참석 가능하신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참석하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옴부즈맨 활동과 실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나 사업 결과 보고회 등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사항들은 세부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공지 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번 교육을 듣고 궁금한 점이 생기신 분들은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